4강 3번. 지금 덥나 혹시? 네. 좀 틀자. 자, 4강 3번입니다. 비서구권 음악이 서구권 음악에 비해 뒤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르게 발달한 것이다. 이 말 자체에서 일단 조금 중요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르게 발달한 것이다. 여기서 비서구권 음악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동양 쪽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음악들은 have a history,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음악은 changes,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음악은 has always been changing, 변화되어져 왔죠. 뭐를 통해, 비록 뭐라 하더라도 다양한 속도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말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에 모든 음악들은 변한다 하는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런 구조가 딱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건 접속사를 쓰셔야 돼요. 왜? 주어 동사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거는 어법 출제 가능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ot always in the same direction 하니까 또 뭐라고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방향으로 항상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음악은 변하고 그 다음 모든 음악은 지금까지 변화해 왔는데 속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변화되어져 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it would be foolish,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뭐라고 추측하는 것이 뒤에 보니까 인도 음악, 코마 나왔죠? 인도 음악 일단 코마 버릴게요. 인도 음악은 어느 정도 represents, 어디에 해당된다?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요. 그러면 이 초기 단계가 어떤 초기 단계냐? 서양의 음악이 이미 전해져 왔었던 것을 통한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인도 음악이 현재 어떻다고요? 주로 선율적이고 그 다음에 조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화음 같은 게 없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서로 조화되지 않고 단순하게 멜로디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인도 음악이 다소 서양 음악이 이미 통과시켰었던 이런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보통 음악의 발달 시기를 항상 얘기할 때 서양 음악이 먼저 발달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왜냐면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도 음악이 이제 쓱 나왔어요. 근데 인도 음악은 당시 어떻다고요? 뭐 선율적이고 조화가 없다 그랬어. 서양 음악은 말 그대로 클래식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바이올린 하나만 딱 갖고 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이올린에 피아노에 첼로까지 삼중주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그럼 삼중주가 말 그대로 하모니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서양 음악인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has already passed, 이미 지나고 나서 인도 음악이 이제 서양 음악에 대해서 뭔가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 어리석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은 아까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랬노? 음악은 변화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양 음악이 우선이고 인도 음악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다 이런 얘기야. 왜? 음악은 각 지역마다 다 다양한 방식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자, 또는요. 유럽인들 어느 시기에 부족 세계에서 그들이 살았었던 그 시기의 유럽인들 이런 사람들이 had music, 음악을 가졌는데 뭐와 비슷한 미국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그것과 비슷한 음악을 가졌다라고 추측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foolish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법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대은 지금 뭐냐면 아까 여기 어순 다음에 that 있었죠. 네. 그게 병렬 구조야. 접속사 대끼리 병렬 구조 때린 거고 요 대은 뭐예요? 대명사 대시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명사가 뭐냐면 뭐와 비슷한 음악, 뮤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하게 대시 누구냐 이런 것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특별히 뭐 문법적인 걸로 얘기하게 되면 뭐 이 대과 이 대의 병렬 구조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닐 것 같으면 이 대는 이게 대신지 도우스인지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대명사 수일치 같은 거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음악은요 일정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서 일정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정하게 바뀌지는 않는데요. 자, 요 자리 별표 하나 쳐주세요. 3번. 문장 삽입이야. 일정하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변화한다. 뭐 이런 뜻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음악은요. 그 자체만의 독특한 역사를 가집니다. 역사를 가집니다. 뭐와 관련되어진 the history of its culture 하니까 그것의 문화의 역사와 관련된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와 관련된 to the way 방법과 관련된 무슨 방법? 사람들이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어디에? 그들의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이죠.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은 말 그대로 뭐야? 자연 환경은 있는 그대로의 땅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사회 환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to가 지금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the way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당연히 how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how냐 what이냐 이런 거와 같은 어법 선택도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방금 내가 저기에 its own unique history에 별표를 치긴 했지만 뒤에 history가 또 나오기 때문에 히스토리 갖고 이제 뭐 빈칸 문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은 유니크를 가지고 어휘 변형을 내리겠죠. 오히려. 그러면 유니크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커먼이냐 뭐 이런 거. 흔한이냐 아니면 독특한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휘 변형도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he patterns we made sun 합니다. 우리가요 뭐 할지도 모르는 패턴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여기서는 디스전하는 표현 별표 치세요. 이거는 철자 어휘 가능합니다. 어휘 변형 문제 식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식별하다 구분하다 그러면 식별하다 구분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얘기니까 자 우리가 식별할지도 모르는 또는 알아차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패턴들 어디에서? 세계 음악사에서 다시 세계 음악사에서 우리가 식별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패턴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단어 아까 내가 철자 어휘도 가능하다 그랬지만 이거의 동의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identify입니다. 확인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어휘 변형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음악사에서 식별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패턴들은 보통은 have to do with 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요 자리도 별표 주어 동사 수일치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와 관련이 있더라? 관계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 서로에 대한 즉 서로에 대한 어떤 문화의 관계와 관련성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 가지 문화들끼리가 이제 관련돼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더스 동그라미 치시고요. 따라서 20세기 발음이 좀 이상했네요. 20세기 자 20세기에 as Western derived culture 서양에서 파생되어진 이러한 문화는 has affected most others 대부분의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끼쳤대요. 여기서 others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culture 얘기하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other cultures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대부분 다시요. 서양에서 파생되어진 문화가 대부분의 다른 문화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대부분의 비서구권 음악들은 이제는 보여준대요. 뭐를요? 어느 정도 서양 음악의 영향력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나라만 해도 딱 생각해봐. 비서구권 문화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 음악이 뭐야? 쿵더락딱 경기도 쿵더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궁상각치우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것처럼 오음계 해가지고 막 꽹꽹꽹 익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서양 음악에서 파생되어진 것들을 다 듣고 있어. 대표적으로 클래식, 그 다음에 뭐 전자음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영향력이 오는 거잖아. 왜? 얘네들이 힘이 셌으니까. 한마디로. 자, 그래서 7번 문장. however 그렇지만 이러한 영향력의 결과는 very 별표치입니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거의 동의어는 differ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자리는 빈칸 추론도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very부터 시작해서 컬처도 컬처. 그래서 결국은 문화마다 다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서구권의 영향력을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서구권의 영향력을 덜 가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자기들만의 음악을 추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 자체만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나 문화적으로 다르게 발달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 내려볼게요. 고고 갑니다. 고고학은 원래 모습 그대로의 과거가 아니라 가공된 과거입니다. 가공된 과거. 말 그대로 만들어진 과거라는 거죠. 만들어진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고고학은요. as a mode of production of the past. 보통은 과거의 생산의 한 방식이다. 말 그대로 고고학은 옛날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this would seem to be recognized 합니다. 자, 내가 조동사는 무조건 목숨 걸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럴 것 같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것은 seem to 보일 것 같대. 그럼 뭐 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대? be recognized.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대. 여러분, recognize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인지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by those many archaeologists. 그러한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this가 뭔데? 문장 전체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고고학이 뭡니까? 라고 고고학자한테 물어보면 고고학은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뒤에 보니까 텍스트북도 또 나와요. 그러면 고고학자들 그리고 이러한 서적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얘네가 뭔데요? 관계대명사 잡고 토크 이거 선행사입니다. 여기까지요. 다 선행사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길게 그 다음 of 뭐에 대해서 고고학 기술.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기술? 잠깐만요. 고고학 기술.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기술로서 보여지게 되는 고고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로서 보여지게 되는 고고학. 그러니까 고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결국은 뭐야? 단순하게 어떤 학문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기술이란 건 필요하겠죠. 그 기술로서 여겨지는 게 바로 고고학이다. 근데 지금 이 문장 잘 보시면 이것은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대. 필자가 뭐뭐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대. 그럼 필자가 확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이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 갔노? 자, 과거는요. 뭐를 남겨왔더라? remains, 유물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 유물들은 대유물입니다. 유물들은 땅에서 썩습니다. 요거 별표. decay. 썩는다 하는 거 자동사로 쓰였다. 그래서 목적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썩게 하는 게 아니고 유물 자체가 지들이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their interest, 그들의 흥미에 따라.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흥미에 따라. 여기서 그들의 흥미라고 하는 것은 지들이 관심 있으면 하고 관심 없으면 안 해요. 맞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구석기 시대 사람 구석기를 연구하고 싶으면 구석기만 연구하면 되지 미쳤다고 청동기를 연구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 고고학자들은요 works on 합니다. 여기서는 뭐 몰두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요? The material remains.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형의 물질들 또는 유형의 유물들의 유형의 유물들을 연구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유형의 유물들을 계속해서 연구한대요. work-on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뜻이 뭐냐? 뭐뭐에 몰두하다 이런 뜻이야. 푹 빠져있다 이런 얘기죠. 뭐뭐에 몰두하다. 그래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발명, 발견, 아니면 조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명, 발견 또는 조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조각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더라? 고고학자들이 크래프트,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유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 which are meaningful, 별표십니다. 비칸해상이다. 뭔가 의미가 있는 형태로 만든대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그냥 그릇인데 이걸 보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토기에다가 빗질을 했군요.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도 생각해봐. 어떤 물건을 딱 봤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책상이 지금 에듀페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에듀페스의 리메인스야. 그러면은 에듀페스 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장난감이면 그냥 톡이고 이런 건데 고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걸 보니까 옛날 시대에 이런 것들을 사용했군요. meaningful. 알겠죠? 별거 없는 사물에다가 의미를 전달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를 내가 빈칸 예상 때린 거야. 만들어요. 형태로,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 가공된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고학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according, 요것 동그라미 치세요. 따라서입니다. 이거 따라서 연결사 나올 수 있습니다. accordingly가 제일 앞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따라서 가는 거 therefro로 바뀌거나 따라서 이러한 고고학적인 기록은 as not a record at all. 전혀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더라? made, not given.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만들어진 데이터, 즉 가공된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not given,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의 정보가 아니라 만들어진 정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좀 생각하려 해봤는데요. 요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요. 만들어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포인트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공된 정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과거는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falsion 하는 말이 지금 여기는 이게 더더구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게 게다가랑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것도 뭐 in addition 같은 걸로 연결해서 문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자, through the equivocality of things, 사물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의 특성, 그러니까 as constituted through meaning, 의미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의미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대로의 사회 성격을 통해서 주어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자, 다시 할게요. 이게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그냥 부사 삽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동사 하나 나왔죠. 여기 동사 2개 나왔어요. 이렇게 연결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원래는 the past is gone and lost 해놔놓고 and 다음에 never existed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간에 이 사람 말 엄청 많이 해놨어요. 자, 의미를 통해서 구성되어지는 대로의 사회의 성격과 그 다음에 사물의 다양성을 통해서 결코 이렇게 과거는 존재하지 않았대요. 뭐로써? 명확한 어떤 실체. 그러니까 명확한 실체의 과거라 하는 것을 절대로 이런 것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았대. 왜? 과거가 그냥 그대로 과거다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유물들에 대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아니라 그냥 뭔가 의미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조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이성. 다이성이 무슨 뜻이야? 많을 다해 뜻 의자야. 뜻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럼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던 빗살무늬 토기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빗살무늬 토기를 의미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 생각하겠으면 에이 별거 아니고 뭐 그릇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연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의미를 통해 구성되는 대로의 사회 성격.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의미 전달을 누가 하죠? 하나의 유물을 보고 의미를 느끼는 걸 누가 하죠? 고고학자가 하죠. 그럼 고고학자가 저 의미를 통해서 이 당시 사회는 이랬을 거야. 누가 정한 거야? 고고학자가 정한 거야. 그러면 A라는 고고학자는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뭐 A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은 빗살무늬 토기를 보고 B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농경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하는 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대다수의 고고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런 얘기야. 아니었을 것 같으면 빗살무늬 토기는요 교과서에 나오면 안 돼요. 왜?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도 논란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를 통해서 구성되는 대로, 즉 고고학자가 만들어낸 의미를 통해서 구성되는 대로의 사회 성격이야.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다이성이랑 같은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 때 신석기 시대는 무조건 농사야. 농사의 시작이야. 수렵채집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해보시면요. 신석기 시대 뭐 신석기 혁명했다 하더라도요. 수렵채집은 계속 돼요. 다음 하나 더 가볼게요. 청동기에 청동기 등장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피지배 계층들은 뭘 했냐면 반달돌 칼 이런 거 썼거든요. 반달 돌칼이야 돌. 그럼 석기시대 아직 유지된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청동기라고 해서 무조건 청동만 때려 박는 것도 아니고 철기라고 해서 무조건 철만 때려 박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다른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낸 발견 유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항상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라 하는 건 없는데 역사를 과목으로 만드니까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요 표현도 일단은 별표를 좀 쳐놔놓으세요. 나는 함축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빈칸 예상일 것 같아요. 함축 의미. 자, 어쨌든 요 고고학자는요. has a raw material, 원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재료가 어떤 건데요? 과거의 유물이에요. 그리고 turns it into, 자, 바꿉니다. 그것을 뭘로? something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something이 뭐냐? 데이터나, 리포트나, 아니면 그림이나, 아니면은 박물관 전시물이나, 아니면은 기록 보관물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학문적인 어떤 논쟁이 있는 증거라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건데요. 대신데 여기서 관계대명사예요. That is termed knowledge of the past. 과거의 지식이라고 칭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 something에서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예시야. 맞잖아. 과거 유물, 고고학자들은 과거 유물을 딱 갖고 있어. 빗살무늬 토기 갖고 왔어. 그러면 이걸 데이터로도 만들 수 있고 기록해가지고 뭔가 어떤 글로 남길 수도 있고 이걸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박물관에다 뿅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맞죠? 그런 식으로 10원짜리 동전 1982년 이전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만약 여러분한테 보여준다 하면 여러분들 별거 아닌 돈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난 이 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1982년 이전 아주 오래된 유물이죠? 지금 아마 어디서 이걸 찾아갖고 갖고 있으면 그거 한 3, 40만 원 주고 팔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물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골동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 얘기가 조금 내용이 좀 길었어요. 자, 5번. 신뢰 문화는 조직의 구조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와 존중에서 싹트고 성장하는 것이다. 말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뢰의 문화는 조직의 구조에 의해 통제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에서 알아서 움직여. 왜 안 했어? 이게 아니고요. 구성원 간의 선의와 존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뭔가 도와주는 느낌이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ve been associated with recently went through a particularly traumatic time when the credibility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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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아이씨, 더럽게 기네 이거. 자, 한 교육기관인데 나와 관련이 있었던 교육기관. 최근에 went through, 겪었대요. 특별히 트라우마틱한 타임을요. 매우 고통스러운 타임을 겪었대요.
여기서 지금 트라우마틱한 타임을 겪은 게 누구냐 하면은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러한 어떤 대학 본부 또는 경영진의 신뢰도가 의문을 제기받았던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교수진과 직원들에 의해서.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야? 대학 경영진이나 대학 본부가 교수진이나 직원들에 의해서 의문을 제기받았던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교수진이나 직원들이 대학 경영진한테 의문을 제기한 거야. 뭐에 대해서? 신뢰도에 대해서. 그럼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받았다 하는 거는 신뢰도가 잘 안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여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내가 괄호 친 자리 보면 I have been associated with까지 들어갔어요. 요 덩어리는 지금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왜? with 다음에 명사가 없어서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 with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도 바뀌어요? with which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with which가 맞는지 그냥 which가 맞는지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법 문제.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고통스러운 타임이었대요.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받는. 자,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조직 상담가들은 조직의 이러한 자문가들은요 were interviewed 합니다. 인터뷰를 받았대요. 면담되었다 이런 얘기죠. 뭐 하려고? To facilitate the healing process. 치유 과정을 뭔가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게 다른 말로 촉진시키다 이런 뜻인데, 치료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자문가들이 인터뷰를 받았다, 상담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상담가들은요, 뭐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 Making the necessary structural change, 필수적인 구조적인 변화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한대요. 자,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에서 조직적인 구조 문화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럼 이건 일단 서로 뭐 의존하고 존중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상담가들이 말을 했는데 좋다고 했는지 나쁘다고 얘기했는지 일단 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직은요, 그 기관은 마침내 hired a consultant, 한 상담사를 고용을 했는데요. 이 상담사가 어떤 상담사냐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진 상담사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상담사. 내가 소유격을 지금 누구누구의라고 얘기 안 했다. 직역으로 가게 되면 이런 거예요. 상담사를 고용했는데 이 사람의 태도가 was 이런 것이었대요. 뭐 어떤 것이었더라. 자, 조직의 구조는 신뢰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 하는 거. 별표 때려라. 특히 달고는 2개 때려라. 서술입니다. 저희 학교 안 들어간대요. 벌써. 그렇군요. 그러면은 빈칸 때려라. 신명만. 경덕 보고 있나? 자, 어쨌든 이런 걸 알았대요. 그래서 interpersonal relations based on the mutual respect and an atmosphere of goodwill are 이렇게 들어갑니다. are 동사 체크하세요. 자, 상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상호 간의 관계인데 뭐를 토대로 하는 상호 간의 존중과 그 다음에 호의의 분위기예요. 둘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의의 분위기,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존중을 토대로 하는 이러한 상호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뭐?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뭐 가능하잖아요. 바로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Would you rather work as a part of a school with an outstanding reputation or work as a part of a group of outstanding individuals? 합니다. 여기서 rather 나왔고 그 다음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의 일원으로서 뛰어난 명성을 가진 학교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뛰어난 개인의 어떤 집단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의 구성원이면 약간 조직 얘기고요. 개인의 어떤 뛰어난 거라고 하면 개별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직이냐 개인이냐 그거 얘기하는 건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 특징들은요, go together, 함께 갑니다. 함께 존재한대요. but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불특정인 한 사람이 had to make a choice, 선택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I believe that, 저는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with outstanding individual, 그러니까 뛰어난 개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두 가지 특징이 같이 움직이긴 한데 제 생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outstanding individual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 주장 문제였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뭐 조직의 어떤 문화 이런 거보다는 상호 존중이나 상호 존중으로 살아가는 게 신뢰 문화를 더 이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credibility 하는 단어가 일단 키워드고요. 그 다음 interpersonal이나 아니면 mutual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단어도 키워드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잠깐만 끄겠습니다. 방금 이 영상 들렸지? 자, 6번 하겠습니다. 지성과 지식은 완성된 사물이 아니라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지성이란 결코 끝나지 않는 일생 동안의 여행이다. 한마디로 뭐냐?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다. 지금부터 한번 웃겨볼까요? Yes. 자, 익혀놓고 또 안 웃길 거야. 자, We all have been blessed with intellect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받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타동사로 바뀌게 되면 누구에게 뭔가 함께 축복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채기 할 때도 bless you 이러잖아요. 재채기 할 때 빠져나간 영혼 들어가라고 bless you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 갔을 때 거기 그 하와이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맨날 재채기 하면 oh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외국인 이름이 가렛이에요. 가렛. 마가렛. 아니 가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살아 계신가 모르겠네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셨나요? 아니 그 하와이 저 빅아일랜드 그쪽에 화산 폭발 한번 났었잖아요. 볼케이노 빌리지에. 그래가지고 우회된지 몰라요. 그거 가면은요, 이렇게 언덕백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딱 있고 이렇게 언덕백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기 한 번씩 길이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예. 용암 때문에. 용암 부글부글 끓는 용암 말고 왜 다 식어서 이제 끝난 거 있잖아. 그런 것들로 막 있어요. 와, 그럼 이 길은 왜 이러냐 하니까 용암 터져갖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지나가는 길도 네,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뭐 관리인들이 와가지고 그 용암을 뚫겠지. 뭐 삽질하든지 뭐 하든지. 에이, 그거 치워버려라 이러면서. 궁금하시면 하와이 여행 가보시면 됩니다. 니네 가라 하와이. 어쨌든 좋은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갈 수 있다면. 왜 못 가? 돈만 벌어 가면 되지. 코로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it's up to us 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롱. 뭐 하는 것이 to develop, 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뭘 개발해요? What we have given. 우리가 be given 하면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아왔던 것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달려있더라. 그러니까 지성이란 축복을 받아왔어. 뭐 부모님의 똑똑한 유전자도 받았어. 근데 이 받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발달시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더라? 우리에게 달려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한 번씩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성적 올라갈 수 있을까요? It's up to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진정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gloat 합니다. 흡족해 하지 않습니다. 뭐 한 것에 대해서, 그녀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스톱. 여기서 지금 그녀가 왜 나오느냐 하는데 저기서 지금 진정한 지성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조금 지문이 살짝 이상한 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더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게 되면 이거 복수명사 아닙니까? 그러면 does not이 아니고 do not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책대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냥 책대로 가세요. 그래서 그녀가 이 지성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흡족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has the capacity,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능력?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직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만이 pretends otherwise 합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자면
바보들만이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데 괜히 아는 척하면서 깐죽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지성인은요 모른다 하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선생님 이 단어 뭐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몰라 이러면은 조금 심각하긴 하겠죠.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모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성인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4번 별표 치세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없더라? 결승선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건 함축적 의미 가능해요. 결승선이라고 하는 게 없다. 즉 완벽함이란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성형이란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perfection이라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퍼펙트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대신에 as real life 인생의 경우에서처럼 It is extremely a perceptual marathon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끊임없는 마라톤이다. 뭘로 가득 찬? 잠재력과 위험들로 가득 찬 인생의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지성입니다. 이거 가주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영속적인 마라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으로 안 건드릴 거라면 이 perceptual 가지고 어휘 변형도 가능합니다. 어휘 변형. 그러니까 뭐 끊임없는이냐 아니면 뭐 끊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단어로 만약에 얘기할 것 같으면은 consistent 지속적인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냐면은 constant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니 말 잘했다. continuing 이것도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permanent 이것도 영원하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의어로도 이렇게 빈칸처럼 때려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느냐 모르냐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잠재력과 위험으로 가득 찬 인생의 끊임없는 마라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to be celebrated 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얘는 뭐가 돼야 되더라? It should be constant. 엄마야 나왔네요. 그럼 얘는 일단 탈락.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개선되어져야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벨로프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디벨로프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리고 겸허하게 개선되어져야 하더라. 마치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뭘 이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e more we learn 우리가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the more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더 많이요. 뭐를 이해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우 리틀하다는 걸, 매우 적게 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봤던 모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구나. 예를 들어 나 대학교 시절에 농구 좀 한다고 억수로 깐죽깐죽거리면서 대구 와가지고 동호회를 딱 들어갔더니 와 세상 넓고 농구 잘하는 사람 겁나 많아. 내 얘기입니다. 내가 농구 좀 한다고 진짜 막 대학교 때도 막 날리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뭐 날렸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동네 와가지고 하니까 동네 뭐 있겠어 했는데 와 세상 넓고 농구 잘하는 사람 많다 이런 거죠. 달고는 별표 쳐라. 이거 홀수 아니지? 짝수제. 네. 별표 치세요. 네. 더비더비예요. 좋아요. 아시겠죠? 정답도 별표 치세요. 네. 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mastering one topic 하나의 주제를 마스터링하는 것은 이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to master도 가능합니다. 또 선생님 쌤 마스터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마스터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더라?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뭐 무한한 양의 새로운 주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alive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이거 alive 이것도 체크 잘해주세요. 이것도 문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형용사인데 얘는 명사 수식 안 하고 보호로만 쓰였다 하는 거 그렇게 쓰여진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는 점에서 무한한 새로운 주제들의 양이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의 무한한 양이 아직도 살아있는 채로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waiting to be tackled 하니까 다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새로운 양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어쨌든 다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A란 주제를 해결했어. 아싸 나는 완성형. 근데 갑자기 뭐가 어마무시하게 계속 오는겨. 어마무시하게 계속 와가지고 야 내 것도 한번 해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넓고 주제는 다양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no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삶의 여정을 여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뭔 방법? With a book held greedily in hand 하니까 손에다가 탐욕스럽게 갖게 되는 책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함축 의미 가능해.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왜 대답을 못하니? 이 말이 어렵니? 아니요. 결국은 뭐냐? 책에 모든 게 다 있다. 삶에 있어가지고 책을 계속 봄으로 인해가지고 아. 그 책을 봄으로 인해서 삶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요거는 별표 채세요. 예. 함축적 의미 가능해요. 달고는 서술형도 가능해요. 어디부터요? 전부 다요? 다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최상급으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책 갖고 있는 게 제일 낫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글로 된 고대 역사 자료는 반드시 그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글로 된 고대 역사 자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들이 역사 자료에 해당되는 거죠. 글로 쓰여지는 거. 그러면 그 글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much of the written evidence. 자, 쓰여진 증거들의 대다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고대 시대의 역사가들이 사용함에 틀림없는 사용해야 하는 다시요. 고대 시대의 역사가들이 사용해야 하는 글로 된 증거들의 대다수는 is 동그라미 치세요. 뭐보다 바로 the equivalent of what our legal system calls hearsay 합니다. 우리의 법적인 시스템이 전문이라고 부르는 what과 상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해석 똑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법적인 시스템이 전문이라고 부르는 것과 상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hearsay 그냥 단어 그대로 보니까 뭐 듣고 말하는 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전해지는 글이라 하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일단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it comes from writers 이것은요. 즉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 글쓴이가 누구냐 하니까 그 사건 이후에 오랫동안 살았었던 사람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they relate 그들이 관련되어지는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Who is they? What is they?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day라고 하는 것들은요. writer를 얘기하는 거죠. 사건이 day는 안 돼요. 사건이 day일 것 같으면 events하고 day하고 좀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쓰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그러고 relate 지금 설명하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종종 포함하는 거래요. 뭘 포함한다? 보니까 종종 포함하는데 much local folklore and tradition. 그러니까 많은 지역의 민간 전승과 그 다음에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할지도 모르고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들이 설명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 구조가 복잡한 얘기인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래 복잡하진 않구나. 얘네 둘이가 병렬 구조입니다. 얘네 둘이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후 관계대명사, 댁 관계대명사, 댁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글쓴이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어렸을 때 이 사건을 겪었으면 그 오래 살았던 사람 지금 시절 할아버지쯤 되겠죠. 맞죠? 할아버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아유 저희 윤모 씨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말이야. 아유 맨날 저 지나가는 동물만 보면 그냥 에 하고 그랬어. 이상한 애 있었지. 안경은 안 끼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이 설명하는 사람, 이 글쓴이가 이 글쓴이가 설명하는 이 사건에 갖고 있는 이런 작가들로부터 오게 되고, 그 다음 이 전문은요 민간 전승과 전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민간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백성 사이에서 전해지는 어떤 이야기야. 확실히 기록돼 안 돼? 안 돼. 니네 문학작품 생각해보세요. 문학작품 중에 작자 미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지멋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사러리 갖다 그건 아닌가. 어쨌든 뭐 민간에서 막 전해지고 작자 미상으로 쓰여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헤헤헤 허비하고 지나가는 거. 그냥 말로 읊고 지나가는 거.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정확할지도 또는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많은 지역의 민간 전승과 전통을 이 전문이 포함한다 이런 얘기야. 아까 전문 뭐라고 했어? hearsay라고 그랬잖아. 듣고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뭐랑 똑같은 거야? 카더라 통신이야 그냥. 아시겠죠? 카더라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urthermore 빈칸처럼 웃기고 앉아있지. 웃게 뭐 빈칸처럼 나왔어. 자, 게다가 때때로 이러한 전문의 레벨은요. 전문의 레벨 정도는 즉 증언과 그 다음에 원래 사건 사이에서의 이러한 전문의 정도는 even greater합니다. 훨씬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면 난 차라리 이거 뽑자볼래. 마시 버사티랄라빠 이거. 그리고 차라리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번 문장 자체는 그냥 뭐야? 문장 삽입이야. 문장 삽입 때려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언과 그 다음에 사건 사이는 전문의 정도는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가 볼게요. 몇몇 고대 저자들의 이러한 글들은 survive 살아있습니다. 오직 뭐 속에서? 인용문들 속에서만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 인용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나온 인용문 속에 이 저자들의 글이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또 당연히 누구에서 쓰여진 거? 다른 고대 인물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윤재현이가 유명한 고대 인물인데 그 사람이 뭔가 작품을 뜩 썼는데 그 작품에 한규석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전문 그따고 얘기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The History of Egypt written by Memetto, Egyptian priest of the early 3rd century BCE 기원전 3세기 초기에 이집트의 성직자였던 마네토에 의해서 쓰여진 이집트의 역사는 현재 뭘로 알려지더라? known only through 그러한 인용문들을 통해서만 알려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인용문들을 통해서 그 인용문 속에 메메토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인용문 속에 메메토가 뭔가 역사를 썼다 하는 그 얘기가 어떤 글에 언급되는 거야. 그럼 메메토라는 그 언급되기 이전에 그 인용문은 뭐 윤재현이라는 사람이 책을 뜩 썼는데 그 책 안에다가 메메토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집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야? 이집트 역사가 이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들도 한 번씩 보면은요. 문학작품과 관련된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시대의 역사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문학 보면 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일제강점기 문학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뭐 아니면은 저기 뭐야 관동별곡 아마 대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강호의 병이 그 육림에 누웠더니 윤재현이란다. 저 뭐 육림에 누웠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관동별곡 그거 왜 쓴 거야? 내용이 뭐였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괜히 아는 척하고 깐죽거리지 않습니다. 관동별곡, 관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의 많은 정치들을 느낀 하나의 노래. 이게 바로 관동별곡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 국어까지 얘기해 줘야 되냐? 시리아 방송되고 시끄럽습니다. 누가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시리아 방송되고 왜 썼는데? 일사조약이었나? 을사늑약, 을사조약 이거에 이거에 대한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당함에 있어가지고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자결도 하셨죠. 어, 다 시험에 나온 기다. 시일야 방송되고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시대 흐름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봐봐 시일야 방송되고 딱 읽는 순간 뭐가 떠올라? 을사늑약 떠오르는 거야. 네. 그래서 문학 그것도 일종의 문학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물론 사설이긴 해요. 근데 글 자체가 어차피 문학으로 만약에 나올 것 같으면은 시일야 방송은 문학으로 나옵니다. 문학 교과서에. 국어에서 나와요. 예. 오.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유명한 작품을? 그 유명한 글을? 자 어쨌든 the same is true for the work of a Hellenistic Babylonian priest 베로수스 베로수셨나 보죠? 자 어쨌든 자 이 사람의 성직자의 어떤 작품에 있어가지고도 사실이다. 그러면 같은 것이 사실이다 하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인용문들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그 이야기 아시겠죠? 달고 이거 별표쳐. 안 들어간데. 아 그렇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술이 아니니까. 자 따라서 연결사 아까 furthermore 있었구나. 따라서 not only were these authors writing long after the events they were describing. 아까 describing 설명하다 아까 위에 relate 있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들이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이번에 그들은 누구야? 아까랑 똑같다. 그들 누구로? 저자죠. 맞죠? 저자죠.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사건이 지난 오랜 이후에 쓰고 있는 이 작가들이 이후에 작가들이 글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but we also 우리는 또한 뭐를 가지더라? The added problem입니다. 추가적인 그러니까 뭔가 추가된 문제들도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뭐에 관한 문제? Trying to decide whether or not they were quoted correctly. 그것들이 그럼 여기서 they는 뭡니까? 여기서 they는 뭐예요? 뾰로롱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 인용되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전문 얘기했듯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글을 썼어 한참 지나고 나서 근데 이 글이 누군가에서 인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살짝 좀 까다로운데 연결사가 일단 두 개 있다 하는 것은 연결사가 일단 출제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순서 문제도 가능합니다. 순서 문제. 그리고 아까 3번 문장 뭐라 그랬죠? 문장 삽입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8번입니다. 아직 안 끝났구나. 아니 8번 문장 남았네. 자 그래서 명백히 역사가들은요 has to analyze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소스들을요 어떻게 with great care 하니까 매우 관심 있게 매우 주의 깊게 이런 얘기죠. 그리고 seek 병렬 구조 체크하세요. 찾아야 합니다. 독자적인 확인이에요. 이 단어도 별표 치세요. 독자적인 이거는 어휘 반이어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독자적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고학이나 다른 문서들로부터의 증언에 대한 독자적인 확인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도 가짜뉴스 이런 것들 나오면 저 출처 어디서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가끔 한 번씩 학원쌤들 그 뭐야 단체 톡방이나 다른 원장들 원장님들 톡방 이런 데 가면 어느 학교 확진 났대요. 이것만 딱 보고 안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드디어 확진 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말 그대로.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8번입니다. 자, 8번.
꺼지네. 그냥 합시다. 자, 일반인들이 소수 집단이나 문화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다. 그럼 기자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자, 보통의 시민들은요, often keen to blame,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다른 말로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요? 소수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억압받는 집단. 뭐 때문에? 그들의 문제나 실패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어떤 실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 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직장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힙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갑자기 뭐야? 소수 집단이나 아니면 억압받는 집단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시겠죠? 늘어나서 미국이 딱 그래요. 미국이 어떠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조금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한국인들도 와가지고 이민 생활하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 이민 생활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뭐 했습니까? 멕시코 국경에다 그 벽 쌓고 막 그랬잖아요. Mexican, don't have, must not come her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Fake news. 요즘 연구 중입니다. 트럼프 성대모사. 자, 그래서 종종 이것은요, can be explained by ignorance or fear. 그러니까 무지나 두려움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do not know or understand the culture of a minority or oppressed group, 소수나 억압받는 집단의 문화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it's easy to 합니다. 뭐 하는 것이 쉽더라? 그 집단들의 행동을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uncivilized, 미개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not worthy of consideration or respect, 그러니까 배려나 고려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마들에 대한 어떤 생활이나 금마들에 대한 어떤 문화들을 모르면 당연히 우리는 금마들에 대해서 에이구 미개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시겠죠? 오직 뭐 할 때만이 we come to understand another culture's ways, 우리가 다른 문화의 방식들을 이해할 때만이 can we start 합니다. 달고 별표 주세요. 또 치예요. Can we start?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대요. 뭐를 깨닫기 시작한다? It is like ours. 우리들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오직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잘못된 것도 완벽하게 옳은 것도 없다라고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야. 결국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it should be a part of a journalist's role to give readers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reach a sensible decision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돼야 되더라? 기자들의 역할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자들의 역할의 부분이 뭔데요? To give readers, 독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무슨 정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그러니까 뭔가 분별력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아니라 not to play on their fears and prejudice,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과 아니면 어떤 편견들에 대해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맨날 뭐 두드리 패고 부수고 이것만 만약에 뉴스에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 인도 사람 다 그냥 저 사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흑인들 와가지고 맨날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 한 명씩 때리 부순다고 때리 부수는 게 아니고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좀 나 어머 흑형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세계 언론들이 항상 그걸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럼 세계 언론들이 그걸 보여주게 되면 전부 다 백인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대부분 뭐 황인이나 아랍 사람이나 흑인들은 전부 다 뭐야 얼굴 보기만 어머 무서워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없애는, 지금 내가 어머 무서워라 하는 게 지금 뭐였어? fear야. 두려움이야. 이런 것들을 없애게끔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기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자들의 역할. 자, 그래서 만약에 저널리스트, 기자들이요, 사람들에게 오직 what they expect to hear about minority or oppressed groups. 대학 앞에 끊으세요. 소수나 억압받는 집단들에 대해서
그들이 들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만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들이 들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만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들의 어떤 지위, 즉 사회 속에서 그들의 어떤 지위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is not advanced,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들의 지위하는 거는 그 억압받는 입장이나 소수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it is a part of journalist's duty. 또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의무의 부분입니다. 뭐 하는 것이? 사회의 인식, 즉 그러한 문제, 아까 얘기했던 소수 문제나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자들의 의무입니다. 뭐 함으로써? providing,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좀 더 wider, 동그라미 치세요. 좀 더 넓은 진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뭐보다? 기존에 갖고 있는 편견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는 편견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가